현장에서는 시청자님의 증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시청자님께서는요, 우선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 혓바늘이 늘 돋아 있다고 하셨어요. 주로 혀의 통증 및 그다음에 자결감, 그러니까 뜨거워지면서 아픈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이제 아까 김유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걸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이제 원인이 딱히 없고 입안에서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림,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한 경우에는 미각의 변화, 그러니까 별로 맵지 않은 걸 먹었는데 맵게 느껴진다든가 짜지 않은 걸 먹었는데 짜게 느껴진다든가 하는 것, 그다음에 감각의 이상, 뭐 심하게 아프지 않은데도 더 많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 진다던가 또는 얼얼한 둔통 같은 게 이제 실제로 아프지 않은데도 둔감함이 느껴진다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살펴보면 입안에 불덩이를 물고 있는 것처럼 혀가 되게 타는 듯이 화끈화끈거리고 또 아프고 입안에 상처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혀나 입안 그리고 입천장이나 볼 쪽의 점막도 얼얼하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통증이 이제 하루 종일 이어지고 특히 조금 특징적인 경우로는 오후나 저녁에 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안에 벌레가 이제 스물스물 기어가는 이런 감각 이상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쇠맛이 나거나 또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미각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강자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원인을 잘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제 많은 그 증상들이 원인이 없어서 치료법이 참 없지만 그래도 요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심하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모두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아니고 통증이 오기 전에 구강 건조증이 먼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이 마르는 거죠. 구강 건조증이 먼저 오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갱년기 분들이 이제 종종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미각 이상이라던가 이제 아까 말한 구강 건조증 같은 게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빈혈이라던가 또 당뇨, 그다음에 이제 영양 결핍이 있으실 때도 이 구강 자결관 증후군이 오실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호르몬 이상, 그러니까 호르몬이 균형이 잡히지 않고 자꾸 내분비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구강 점막의 변화나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혀에 이제 지도설이라 그래서 백태가 조금 군데군데 벗겨지듯이 하는 경우 또는 칸디다증이라 그래서 하얀 태가 막 심하게 끼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이제 구강자결관 증후군이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 뭐 가글을 잘 안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구강자결관 증후군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악화 요인들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우리가 혀 문제를 혀 자체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그쵸. 했잖아요. 그렇다면 최현 원장님, 한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어떤 부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 혀 끝부분에 이제 뭔가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혀 끝부분은 심장과 폐에 열이 있을 경우에 많이 붉어지거나 또는 혓바늘이 돋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방적으로 심화항염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심장에 있는 화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머리도 아프실 수 있고 눈에 충혈도 오실 수 있고 입도 마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혓바늘이 돋거나 입이 아프거나 혀가 아프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혀 끝부분이요. 그래서 혀를 3등분 했을 때 혀의 3분의 1 지점으로 이제 그 바깥쪽까지 끝까지 심폐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이쪽에 이제 화끈거림이 있으면 심장에 열이나 화가 많다고 봐서 이제 심화항염이라는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잇몸까지 화끈거리신다면 이거는 대장에 열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까끌거림이나 또는 입안에 뭔가가 끼인 느낌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증상이 조금 심하다 이런 게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혀의 가운데 부분에 백태가 많이 껴었을 때는 이제 비위가 또 좀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구강 자결감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영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은 70세 여성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 구강 자결감이나 이런 혀 통증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나요? 네,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쇼그렌 증후군, 그다음에 또 이제 입에 또 나타나는 증상 중에는 베체트씨병이라 그래서 하얀색으로 왜 피곤할 때 생기는 궤양 있죠. 네. 예, 이런 게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다 특징이 약간 중년의 여성분들께 호발합니다. 네, 집에 가셔서 어머님께 예, 이런 질병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왜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제 주로 입이나 상부 쪽에 있는 열이 많이 올라서 수분이 이제 없어지고 말라지고 진액이 점점 말라가는 거를 한방적으로 이제 음허를 원인으로 봅니다. 이제 아래쪽에 음혈이 부족해지고 위쪽으로 열이 많이 뜨고 이제 상열 하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허의 증상인데 사실 갱년기 이후에 폐경이 진행이 되고 나면 여성의 몸은 음허 쪽으로 흐르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자꾸 진액이 부족해지고 눈물도 부족해져서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침이 부족해져서 구강 건조증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몸이 자꾸 말라가고 건조해지고 피부도 이제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이 음허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잘 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른 진액을 좀 보충을 해주고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보통 한의원을 찾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의원에서 주로 하실 수 있는 치료는 이제 한약 치료랑 그다음에 침 치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열을 좀 꺼주는 거다 보니까 우선은 한약 치료를 조금 우선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열을 식혀주는 이제 한약재 같은 경우에 유명한 것들이 뭐 황금이라던가 황련이라던가 또는 이제 촉촉하게 해주면서 또 열을 꺼주는 맹문동이라던가 이제 이런 그 약재들을 많이 씁니다. 거기다 이제 구강 건조증도 같이 있으면 천하분 같은 그런 약재도 쓰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약재들이 들어간 약 중에서 상부의 열을 꺼주면서 하부에 있는 이제 부족해진 음을 보해주는 이런 약재들을 같이 쓴다면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많이 치료가 쉽게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침 치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입 안쪽에 이제 혀 뒤쪽의 부분에 보면은 이제 청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혈관이 큰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혀 쪽에 어혈이 있거나 할 때는 여기를 뚫어서 이제 약간 사혈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일 때도요, 여기를 조금 사혈을 시킨다면 열이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입안이 훨씬 더 좀 열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이런 치료 이외에도 뭐 매선이라던가 아니면 약침이라던가 뜸 치료, 이제 하복부의 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뜸 치료도 좋고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이제 혀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의 최예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갱년기 장애는 주로 폐경기가 가까워지는 48세에서 한 55세 정도까지 이제 오는 증후군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폐경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폐경으로 인해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의 성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비뇨 생식기계의 악화에 의해서 이제 생리 쪽으로 폐경이 나타나게 되고 방광이나 요실금 등으로 비뇨기계 쪽으로도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한 이제 심리적인 증상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노화 및 빈둥지 증후군 등으로 인해서 좀 심리적인 부분에 이제 허탈감이나 우울감 등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많이 겪게 되십니다. 여성 갱년기 장애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원인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신체 통증이라든가 또는 비뇨 생식기계 증상들을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심리적인 원인은 특히 이제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자녀분들이 다 크고 집을 떠나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 등으로 인해서 또 이제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끼면서 화병으로 많이 이어지게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 갱년기 장애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불규칙한 월경에서부터 폐경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월경이 당겨지다가 점차 건너뛰기 시작을 하고 또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폐경기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한의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유명한 증상인 안면 홍조가 있는데요. 약 75%의 갱년기 증후군 환자에게서 안면 홍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감정적인 홍조에 상관없이도 얼굴 양볼 쪽이 많이 이제 빨갛게 되는데요. 이제 더위를 탈 때도 더 심하게 빨개지고 쉽게 가라앉지 않는 증상을 보입니다. 자, 한열 왕래 증상이 있는데요. 가끔 이제 너무 더웠다, 추웠다,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더위만 많이 타셔서 남들은 다 이제 춥다고 해서 문을 닫는데 혼자서 창문을 막 열어서 찬바람을 쐬신다든가 하는 이런 증상이 있고 또는 더웠다 추웠다를 자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계항진이라 그래서 가슴이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두근두근 하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불면증을 많이 또 호소를 하시는데 특히 입면장애가 많아서 잠이 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 번 자면 중간에 자꾸 깨시는 것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또 정서불안, 신경과민, 건망증, 집중력 저하 등도 주로 많이 호소하시는 건데요. 특히 이 집중력 저하나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 중에서 주로 기억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은 이렇게 건망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이외의 신체 통증으로 두통이나 관절통, 근육통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관절 통증이 많아지면서 무릎이나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전신적인 권태나 피로감도 많이 호소를 하세요. 또 이제 비뇨생식기적인 증상으로 질점막의 위축이나 건조증, 그리고 노인성 질염 같은 것, 그다음에 빈뇨나 요실금 등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피부가 점점 노화되고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눈가에 주름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특히 이것도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많이 오시게 되세요.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특히 이제 뇌혈관이 많이 수축이 되면서 치매 같은 것도 오실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거를 이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은요. 우선은 폐경기에 좀 특화된 한의학과 보약 등이 있습니다. 가미소요산이나 사무란신탕 같은 처방을 하게 되면은요, 폐경의 진행도 많이 낮춰주게 되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불면 증상, 불안 증상 같은 것도 많이 잡아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침 치료가 있는데요. 특히 두통, 관절통, 신체통 같은 거를 침 치료로 많이 잡을 수 있고 또 뜸 치료로 인해서 하복부에 온열을 주게 되면은 좀 폐경에 이제 그 부족한 기운을 뜸으로 인해서 잡아주게 되고 온열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폐경을 조금 완화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항을 하시게 되면 특히 위로 열이 많이 뜨고 노폐물이 많이 있으신 분들께 좋고요. 그다음에 약침이나 매선 치료로 피부에 주름이 많거나 피로감이 심하신 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인 안정으로 좀 정서 불안이나 신경과민, 화병 같은 거는 이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꾸준한 운동으로 에스트로겐을 좀 늘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물론 난소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긴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이제 근육에서도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서 에스트로겐을 미량이나마 유지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이제 관리가 되셔야 호르몬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 또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갱년기 장애를 적게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빈둥지 증후군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환자분의 우울감을 해소시켜주는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통증이나 관절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근처의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여성이 겪는 폐경이다 보니까 주로 또 대한민국의 어머님께서는 참는 게 또 많이 일상화가 되셔서 이게 다 겪는 거니까 참으면 지나가겠지 싶어서 참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갱년기 증상의 강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요. 그래서 조금 심하다 느껴지실 때는 언제든지 근처의 한의원을 찾아서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꼭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의 최예원 원장이었습니다.